자, 우리가 상편에서는 그 뭐 이런저런 취미들이 있다. 다양한 취미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어요. 우리 하편에서는 취미의 탄생, 취미를 어떻게 만드느냐, 학생들 입장에서 특히나 어떻게 하면 새로운 취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취미 어떻게 갖게 될까요? 이게 보니까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에서 어떤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거의 19%에 달하는 사람들이 취미가 없다라고 밝혔어요. 그럴 정도로 취미가 없는 사람들이 많고 딱 진짜 답답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만큼 많다는 건데 그리고 나머지 80%에 가까운 사람들은 정말 취미냐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거기를 취미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럴 수 있어서 취미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일단 취미가 근데 그렇게 막 꼭 그럴싸한 그쵸. 그런 건 아니죠. 아니, 되게 청소하기도 네. 취미.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되게 사소한 것도 취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 예. 일단은 한번 뭔가를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하게 하면 그 중에서 이제 학생들이 좋아하는거나 내가 자주 하고 싶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의 어떤 공부 말고 경험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좀 많이 활성화시켜주면 학생들에게 취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끌리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걸 봐야 되는 그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뭐 유튜브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그걸 어떻게 보면 대리 만족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해서 이제 느끼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뭐 남들이 하는 걸 보면서 재밌겠네.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런 것도 이런 있을 수 호기심이나 아니면 궁금증에서 보통 취미 그쵸. 생활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학생들이 지금 많이 접할 이제 지금은 장이 마련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네. 학교에서도 안에서는? 그죠. 학교에서도 어쨌든 아이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하게 한다라는 명목하에 이제 클럽 활동, 아 클럽 CA가 활동이 있구나. 있죠. 네. 그렇죠. 뭐 동아리 CA는 활동. 뭐예요? 뭐의 약자예요? 클럽 액티비티. 아, 클럽 활동 네, 약자죠. 근데 클럽, 이제 네. 지금의 학교가 예전 학교랑 좀 많이 다른 게 저 다닐 때는 전일제라고 해서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주 6을 갔잖아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토요일 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씩 CA 1, 2, 3, 4교시를 전부 다. 맞아 통짜로 맞아. 맞아. 근데 이제는 주 5가 되면서 교육 어쨌든 과정 안에서 수업 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클럽 활동 CA가 많이 줄었어요. 그럼 언제 해요? 방과 후에 그건 해요? 이제 뭐 하루에 아니요. 1시간. 1시간 그 방과 끝나기 전 보통 그때 그쵸. 많이 하죠. 뭐 네. 7교시 뭐 이럴 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에 많은 제약이 있죠. 그러면은 CA 활동, 클럽 활동이랑 그 교내 동아리 활동은 다른 거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 그게 동아리 활동을 학교의 CA 시간에 할 수도 할 있는 그쵸. 거고. 하는 아. 거고 음.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보통 이제 CA 시간에 같이 하는데 이제 좀 약간 구별을 특수한 동아리도 해보자라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동아리는 좀 약간 그런 뭐 끈끈한 유대감이 훨씬 강해요. 뭐 기수도 있고, 방송반 이런 거. 예, 그렇죠. 어. 그리고 또는 뭐 선발도 이제 좀 선생님이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생들 뭐 자율적으로 예, 하죠. 좀 자율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약간 대대 뭐라 해야 돼 전통이 있는 그런 그쵸. 느낌으로 흘러가는 건데 CA 같은 좀 경우는 변하나요? 그 선생님들이 뭐 하고 싶은 것들 자기가 이런 CA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개설만 되면 학생들이 거기에 이제 막 이제 빈칸 채우듯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 예. CA는 선생님이 개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학생들이 뭐 하고 싶다라는 걸 좀 받아서 개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이제 둘 다 가능한데 보통 학생들이 일단 하고 싶어서 딱 이거 만들고 싶어요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담당 자문 선생님을 구해야 되잖아요. 담당 예, 선생님이구나.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학교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모의법정반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뭐 우르르 들어와서 관심 있는 그때 학생들이? 관심 있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제 만들어지게 됐다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보통은 약간 교과와 연계가 돼서 만드나요, 선생님들이? 아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다양한 저 때는 저 단전호흡부나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리고 요가반. 그러면은 뭐, 선생님들 밖에서 외부에서 초빙도 해요? 그렇죠. 그쵸. 네. 예, 외부 강사 해서 뭐 이제 그 강의비 그거 이제 그거는 되고. 그때 제 기억에 제가 단전호흡부에 있었는데 그때는 그 외부 강사 초빙비를 애들이 좋아서 온 애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걷어서 냈었어요. 아, 네. 원래 그렇게? 원래 그거는 근데 학교에서 그렇지 해줘야지. 예, 원래 그 경비 처리해서 가능한 부분인데 예. 그왜 나한테 말을 안 해서 나 돈 그러면 지금 혹시 학교에서 어떤 CA 부서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 그거 좀 뭐 말씀. 다양하죠 일단. 엄청 다양하죠. 특이한 것도 있어요. 일단 보통 각 학교마다 굵직굵직한 일단 네, 동아리 굵직굵직한 거. 동아리부터 얘기하면 뭐 네. 보통 밴드부는 다 하나씩 있을 거고 댄스부 댄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천문반. 예.
그런 근데 거 실제로 있구나. 청문을 간직하진 않고. 그냥 이제 아. 화면으로. 아 그리고 교직 편집부도 항상 모든 학교들에 다 맞아, 있는 것 같아요. 편집부 맞아 편집부 있죠. 저도 응. 어렸을 때 표진부였어요. 그리고 신문부 이제 같은 뭐 거. 여고에서는 응. 천연 화장품 만들기. 오, 괜찮다. 이런 괜찮다. 것들. 네. 음. 그다음에 뭐 뭐 운동 관련된 CA나 CA가 그쵸. 많죠. 예, 뭐 마라톤반. 마라톤반, 아. 뭐 소프트볼 아니면은 뭐 축구반 뭐 이런 것들. 맞네요. 그런 그 거. 의외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좀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음. 조금 본인이 용기를 내서 맞아요. 만들 그 수도 뜻이 있어요?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쵸. 담당 선생님 찾아서 그쵸. 해줄 만한 맞아요. 선생님 네. 찾아서 예. 만들어 보는 것도 선생님들도- 굉장히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예전에 저 있었던 데도 연극반 원래 아. 없어졌다가 없었는데 네. 이제 어떤 한 학생이 이제 자기 싶다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음. 뭐 약간 진로랑도 연결이 아.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 선생님을 찾았고 그리고 멤버들 모아가지고 진짜 연극반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네. 선생님은 누가? 아, 그- 연기 근데 아는 사람이야 되나? 꼭 그건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활동을 할 때 그 지도를 하거나 임장 지도를 해야 되는 선생님 그거는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꼭 한 분은 계셔야 돼요. 지도해야 되는 선생님. 그렇죠. 한 예, 분 관리 감독을 해야 될 분이 한 분 꼭 있어야 되니까 그냥 명목상으로 일단 하고 뭐 그들만의 뭐 이제 뭐 커리큘럼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너무 좋아하고 관심이 그쵸. 있는 거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해요. 음. 뭐 댄스부나 치어리더반 뭐 이런 것들도 오, 자기네들이 직접 다양하겠네. 다 안무 짜고 그쵸. 선생님이 직접 댄스를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보통 그런 걸 가르쳐 줄 만한 선생님이 잘 그쵸. 없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애들은 자기가 좋아하면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러면은 그렇죠. 교육 과정 상에서는 그 특별 활동에 대한 시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정해져 정해져 있죠. 아, 있어요. 예, 몇 시간 이상. 그래서 알아서 이제 음. 학기 초에 이제 그 편성을 할 때 이제 음. 수업 시간 편성을 할 때 이제 그 CA는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뭐 한 아, 학기에 17시간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CA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동아리 그 CA 시간에만 딱 해서 보통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열정적인 친구들이다 아. 보니까 남아서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주말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아. 뭔가를 또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면은 네. 약간 그런 결과물 같은 걸 발표하는 자리가 학교에서 그게 이제 축제 축제인 때 건가요? 되겠죠. 아, 예. 그렇구나.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그 아까 중학교 때는 단전오프였고 고등학교 때는 선도부였어요. 아, 그것도 C예요? 네, 선도부를 CA는 아닌데 그 시간에 동아리 모였겠지. 거의, 예. 예, 그렇죠. 그 그 시간에 시간에 모여서? 모였는데 저는 그 진짜 뭐 했어요? 복장 분량 잡는 게 저는 취미였어요. 아. 다 잡았어요 제가. 어쨌든 뭐 그렇고 그 뭐 다양한 활동들을 실제로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화학 실험에서 뭘 만드는 거가 취미인 애들도 있을 수 있고. 과학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과학부 그런 같은 분도 거. 있죠. 그러다가 이제 성과 내거나 그쵸.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저기 뭐야 뭐 대회 이런 데 출품해서 뭐 신문에 이제 나오는 대학이 애들. 맞아요. 입시로 우리는 연결이 고등학교 되죠. 때 과학전을 되게 크게 했어요. 그래서 네. 거의 축제처럼 과학전을 강당 아예 정말 큰 강당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섹션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무슨 실험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과학부 했던 친구들은 또 관련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기도 해요. 입시 때. 근데 이제 우리나라 현재랑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조금 비교를 한번 학교에서 이제 하는 활동들을 비교를 좀 해보면 확실히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런 클럽 문화가 되게 활성화가 돼 그쵸. 있잖아요. 네. 뭐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방과 후에 그들만의 각자만의 클럽 활동이 부활동이 되게 활발하잖아요. 그래요. 뭐 있어요? 일본에서 뭐 해요? 뭐 운동 같은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가끔 애니메이션 이제 보니까 보다 보면은 뭐 여러 부서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처럼 막 입시에 도움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그건 아니라 아니고 정말 진짜 거기에 열심히 올인을 해요. 그게 진로가 그거 아니더라도. 있잖아요. 가슴 배구단. 그거 맞아, 약간 그 일본을 애니메이션으로 배워서 그러. 아니 그런데 야구 같은 워터보이즈 이런 뭐 거 그런 보면은 것들도, 수영반이고 예. 가슴 배구단이 배구 아, 뭐 너무 가슴 아니, 배구 아니 뭐냐? 아니 영화 제목이 영화 제목. 제목이에요 그게. 예. 아니면 뭐 야구 같은 경우 갑자원 그 고시원에서 하는 그 고등학교 고교 야구. 근데 그 친구들이 모두 다 이제 뭐 아마추어? 다 프로로 나가려는 애들이 아니라 진짜 고등학교 그 방과후 활동으로 즐기다가
거기서 그쵸. 이제 대회까지 나가는 그런 그래서 뭐 슬램덩크 이런 거 전국 재패 이러잖아요. 맞아,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구나. 다 대학 입시로 그런 건 아니네. 농구부로 갈 거냐? 어. 그거는 아니다라는 맞아. 얘기예요. 예.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김프로님 말처럼 그게 만화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니요, 근데 그게 어. 그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맞아. 그런 그런가 봐. 클럽 일본은 활동이 엄청 다양해요. 그리고 뭐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끝나고 학원 이런 거는 그쵸. 우리나라에만 대부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가장 중요한 맞아. 활동이라고 볼 수도 예, 있어요. 그러니까 학과적인 내용을 일단은 수업 시간에 듣고 맞아. 학교 끝나고는 다양한 활동할 수 있는 맞아. 아니면 자기가 그쵸. 진짜 좋아하는 거를 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 시간을 할 때 아무래도 대학 입시 시간이 준비를 하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대학 거지, 입시가 어떤 우선이라고 분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쵸. 그런 취미 생활을 약간 사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었던 그 최정예 엘리트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뭐 현지 교사다라고 하면 애들한테 이런 CA 한번 제안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창업부 그런 괜찮다. 것도 네, 직접 투자 제안도 해보고 실제 뭐 법인 설립도 해볼 수 있고. 네. 나 새로운 취미로 최근에 하고 싶었던 게 그 주식 공부랑 부동산 공부거든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진짜 한번 따볼까 생각 중이어가지고. 근데 그런 거 좀 미리 하면은 되게 저는 이런 시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동물 구조대. 아 괜찮다. 네. 괜찮다. 어. 우리 동네 네. 동물 구조대. 그쵸. 진짜 괜찮다. 그거 근데 해서 외부 활동 근데 이제 외부로 못 나가니까.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제한적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네. 뭔가를 활동을 좀 하려고 해도 너무 그리고 제한적이에요. 애들이 실제로 예. 관심이 되게 많아서 그러니까 근데 맞아 유기견 이렇게 구조하고 예, 이렇게 그런 해주는 거 분양 거 보내주고. 혹시 있냐고 이제 물어봤던 어.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모의법정반 원래 약간 약간 넘겨지듯이 제가 이제 하게 됐긴 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재밌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맞아. 학생들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 같이 공부도 맞아. 하고 뭐 법정 영화도 보고 음. 그리고 제일 학생들한테 도움도 많이 되고 좀 뜻깊은 시간이 되었던 건 뭐냐면 법원 견학이 되게 좋았던 것 나쁘지 같아요. 않다. 괜찮다. 근데 그것도 이제 좀 외부 활동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방학 때 그것도 이 학생들이 데리고 나가겠다 기한 다 올리고 아. 결제 다 받고 이러긴 약간 했지만 배심원으로 갈 수 없어요 학생들? 그거는 이제 실제? 정해진 몇 명밖에 안 그렇구나. 되고 이제 그냥 가서 근데 배심원은 아니면 볼 수는 있어요. 네. 관청 방청객으로는 볼 수 어. 있죠. 네. 그랬을 때 뭐 그러고 이제 뭐 판사님이랑 얘기도 좀 하고 뭐 진짜 재판정 법정 안에서 뭐 모의법정도 해보고 사실은 네. 학생이라고 하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 판사님하고 직접 대화하기가 그렇지. 쉽지가 않아요. 그쵸. 아 그럼요. 예. 되게 좋다. 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외국 사례 얘기해 준 것처럼 사실 우리나라도 예. 좀 그런 CA 활동들을 뭐 입시 아예 대학에서 오히려 이제 그런 걸로 학생들을 또 뽑거나 그쵸. 뽑는 전형이 있다거나 그래서 음. 입시 공부하는 것보다 실제로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럼요. 약간 예, 그런 예. 메리트가 네. 있다면 사실 좀 그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첫 시간이었나 제가 이야기했지만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이제는 그 틀에 박힌 사고 방식으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답이 안 나오는 사회이기 맞아요. 때문에 자유롭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을 맞아, 키워내줘야 진짜. 되는 게 학교의 임무가 돼버렸어요. 음. 그러면 학교는 그에 맞춰서 자유롭게 삶을 다채롭게 즐길 줄 아는 아이들을 키워내줘야 될 것 솔직히 같아요. 대학 등록금 요즘에 400만 원씩 하는데 네. 그러면 하면 3,5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걸로 진짜 창업이 뭐 하는 애가 꿈이었으면 그걸로 창업을 시작했으면은 네. 그쵸. 더 잘 됐지. 근데 한 번에 그 목돈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한 번에 근데 그런 거 만약에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게 좀 있으면 그렇죠. 근데 근데 실제로 예. 저는 좀 그거를 지금 이제 학교 밖에 있는 사람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한번 제 꿈이 학교 만드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맞다. 학교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아이들한테 그런 건 좀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 기업인들하고 매칭도 좀 시켜줘 보고 그치. 취업할 때도 도움이 돼요. 그럼요. 왜냐면 IR 투자 제안서를 쓸 줄 아는 그쵸. 신입사원이 어디 있어요. 맞아.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해보고 싶고 그게 취미라면 더더욱 좋고. 그럼 근데 안 과장님이나 개발님한테 좀 궁금한 게 그럼 대학에서 입시를 할 때 그 학생들의 CA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많이 좀 신빙성 있게 일단 그게 활동을 되나요? 한 네. 걸 일단 활동한 게 이제 생활 기록부에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활동을 하면서 그 학생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따로 네, 그래야지 그게 입시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거예요? 나중에 그거를 제시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얘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뭐 미대나 이런 데 애니메이션 학과 이런 데 간다. 뭐 아니 그러면은 자기가 이때까지 그렸던 일러스트 같은 것들 모아 가지고 그쵸. 모아놔야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일단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제가 알고 있는 한 학생은 이런 약간 윤리적 소비 이런 쪽에 관심이 참 많아서
그런 외부 활동에서 어떤 그러니까 장터에 가서 이제 그런 거기 커피나 뭐 이런 것들 팔고 예, 막 예.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학교에서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와서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그런 장터를 만들어 본 거예요. 본인이 직접. 예, 예, 그래서 그게 어쨌든 되게 도움이 많이 돼갖고 결국에는 이제 약간 생기부에 엄청난 적혀지고. 메리트가 됐죠. 그리고 되게 그렇구나. 잘 갔어요. 사회적 소비 얘기했던 그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활동했던 게 대학에서도 신빙성 있는 자료로 돼서 진짜 그쵸. 그 친구의 그 미래까지 이어지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쵸. 포트폴리오는 일단은 요즘 뭐 포트폴리오도 대행사처럼 뭐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애들이 나와. 근데 그것 때문에 약간 변질은 되는데 솔직히 자기가 이때까지 그런 그러니까 학업 이외에 그런 클럽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으로 그런 걸 모아놨다고 했다. 그건 진짜 그쵸. 그건 어디서 사라지지 않는 그 거거든요. 학생은 수업을 만약에 잘 안 들었다고 해도 학교를 굉장히 그래도 그럼요. 진짜 성실하게 열심히 다닌 거지. 뭔가를 얻은 거죠.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삶에서 뭔가를 얻는 데 있어서 참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고등학교에서의 취미가 조금 더 발전이 되는 형태가 이제 대학에서의 동아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대학교의 동아리들을 좀 보면 좀 다양한 취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사실상 뭐 요새는 뭐 새로운 뭔가를 배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안 과장님도 그때 직무적으로 실제 필요한 그 CAD 같은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뭐 종이접기가 내가 재밌어 한다. 그럼 종이접기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따로 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굳이 시간도 뭐 이렇게 맞아. 뭐 학원에 가거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핸드폰이나 홈토로도 요즘 웬만한 걸 다 알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진짜 다 그 유튜브나 이런 걸로 다 배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하고 실제로 싶으면.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학생은 정말 반에서 진짜 조용하거든요. 음. 티도 안 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근데 알고 보면 그 친구가 아프리카의 BJ였어요. 뭐 하는데? 실제로 그 뭔가 하는 건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나름 BJ 활동을 하고 있는 근데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이렇게 팟캐스트나 아프리카 TV BJ 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사실 학생들이 해볼 수 있는 그렇죠. 아마 그런 더 잘할 활동일 수 거예요. 있을 것 보니까 같아요. 실제로 네. 학생들이 그거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팟캐스트를 맞아요. 직접 네.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뭐 보니까 어디 뭐 여고생들끼리 모여서 뭐 수다 떠는 것도 수다 있었던 떠는 것 방송도 같아요.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재미있게 제가 봤던 거는 자기가 오늘 공부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핸드폰으로 녹음해갖고 팟캐스트로 올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녹음해서 올리고 내가 편집하고 이런 네. 과정이 만약에 PD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어, 이게 되게 그러면은- 활동이 그쵸. 도움이 되는 굉장히 거잖아요. 도움이 되는 네. 활동이죠. 근데 단지 그러니까- 그거는 생기부에 쓰지 못해요. 외부 활동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PD를 위해서 내가 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해서 좋아해서 이제 그쵸. 좋아해서 이런 걸 하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걸 계속 이제 업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을까 하면서 이제 PD가 되는 그치, 거지. 그치. 그 순서는 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 맞아. 나는 PD가 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돼. 그래. 이건 그러면 너무 취미라고 하기에는 주객전도지. 이건 취미가 아니죠, 그렇죠? 그 제가 어저께인가 우연히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무라카미 하루키. 명언했나요? 아니 명언을 한 게 아니라 음. 이 사람 당신은 왜 소설가가 됐습니까?라고 네.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이걸 하려고 소설가를 하려고 어떤 걸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취미 삼아 책을 많이 읽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구 경기를 보는데 누가 안타를 치더래요. 안타를 치는 걸 딱 보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타를 치는 걸 딱 보고 내가 소설가를 못할 이유가 없겠는데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선 소설가가 돼서 한번 써봤대요. 한 번 소설을? 써봤는데 등단이 돼버린 거예요. 재능이 있었던 거죠. 그렇네. 그 재능이 있었다는 게고 하는 게 사실은 즐겨서 그 취미 활동으로 그 유사한 활동들을 해왔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소설가가 목표가 아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취미란에다가 뭐 또는 특기란에다가 쓸 무언가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행복한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뭐 내 일과 연결이 될 수 있거나 장래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더더욱 좋겠고요. 그쵸. 예, 그런 거 제일 같아요. 좋죠 그게. 맞아. 그러니까 취미한테 뭔가를 계속 바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는 일단은 학업 지금은 사실 제일 중요하고 제일 많이 시간을 쏟는 게 공부하고 학업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
경험을 좀 늘려주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걸 좀 장려해주는 거 사실 그게 제일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손가락질이라든지 그쵸. 맞아. 뭐 그런 걸 안 하는 게 제일 맞아. 또 좋을 것 맞아. 같아요. 왜냐하면 쟤는 왜 공부 안 하고 그렇죠. 저런 거야? 뭐 그치, 이런 그치, 거. 그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음. 다들 이제 입시 경쟁 이런 것 때문에 무조건 공부와 관련된 걸 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나 사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입시랑은 전혀 연관이 없는 그쵸. 시간대긴 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때도 뭐 수학 학원이니 무슨 일단 사교육에 그런 것들 많죠.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과외라든지 학원이라든지 뭔가 자기 취미와 관련된 아니면 뭔가 자기가 재밌어하는 거를 찾는다라기보다는 그냥 입시를 위해서 지금부터 맞아요. 준비를 해야 돼. 그쵸. 이런 사회적인 그런 패러다임이 일단 형성이 되었다 보니까 맞아. 뭔가 내가 재미있어하는 것을 할 때 이건 시간 낭비야? 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게 지금 문제라는 맞아요. 거죠. 제가 그 교생 예전에 나갔을 때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제가 이제 담임 그 역할을 맡았던 그 반에서 중학교였어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는데 부반장 애가 책상에다 낙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종례 시간에 제가 발견을 했어요. 네. 근데 그 그림이 진짜 잘 그린 거예요. 깜짝 놀랐고 야 너 미술 배웠냐? 배운 적 없대요. 그래갖고 미술 교생 선생님을 데려와서 같이 봤어요. 선생님 이거 배운 적 없고 지가 그냥 좋아서 이래저래 하면서 그 혼자 배워갖고 이렇게 했다는데요. 그랬더니 아닌데 이거 전문적으로 배웠는데 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걔하고 상담을 했어요. 너 미술 해볼 생각 없냐? 네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 것 같은데 미술 해볼 생각 없냐? 했더니 안 된대요. 왜? 엄마가 학원 가라는데 맞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약간 어디 한 곳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통 우리가 약간 오덕, 그쵸. 덕후 오덕후. 약간 이러면서 네. 우리가 비하를 좀 약간 하잖아요. 약간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쓰죠 보통.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 그 성공- 분야에 그치?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약간 그 덕후 기질이 있는 있어요, 사람들이 맞아. 성공을 맞아요. 하고 음. 실제로 또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기질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잘해. 예, 더 잘 알고 네. 더 잘 하고 맞아요. 프로죠. 거의 준 프로죠. 프로추어라고 하죠. 프로추어. 네. 프로 같은 아마추어. 그런 친구들 보면은 예,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가 그런 걸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선생님들이 네. 의식 전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에게 야 너 수업 시간에 뭐 하는 거야 공부해라기보다는 그런 학생들의 그런 특기를 좀 다 개발해주고 네. 재능을 좀 개발해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네. 학생들한테 공부해라 무조건 뭐 성적 잘 받아라고 하기보다는 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게끔 아이들한테 말을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네일 아트나 뭐 이렇게 그치. 내 관심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쪽으로 뭐 하냐 나가보라고? 이게 아니라 그치. 뭐 일단 학칙에서 일단 화장이 안 되니까 안타깝긴 하지만은 뭐 나중에 뭐 너 한 거 사진 좀 찍어서 보여줘. 뭐 하면서 그거 약간 진짜 그치. 거의 외국 호주나 캐나다 같은 데서 대접받잖아. 돈 대박 많이 그러니까 벌 수 있어. 또 특히 이런 취미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거 하면은 또 누구한테 인정받는 거 그치. 맞아. 이게 또 엄청난 성취감으로 네.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자극하죠. 예, 그러면은 나 잘했다고 칭찬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그쪽으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럼. 거죠. 칭찬해주고 야 그래 넌 공부 안 해 그거 해도 된다 이렇게 그치. 좀 해주고 밀어주고 그쵸. 공부 못하면 어때? 네. 왜 하나만 잘하면 되지. 한국에서 스티브 잡스가 없을까? 왜 한국에서 명언인가요? 왜 한국에서 스티브 잡스가 네. 없고 그 마크 주커버그가 안 나오나? 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좋아서 하는 일을 하고 있지들을 않아서 맞아. 좋아서 미쳐서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면 한국 정도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에서 그럼.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수학 1등인데. 진짜 뭐 학생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진짜 되게 무기력하고 막 맞아. 아까 뭐 그러네. BJ 하던 뭐 저기 학생들처럼 그런데 뭔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막 던져요. 이제 그러다가 하나 딱 자기랑 핀트가 딱 맞거나 라포가 형성되는 그런 포인트가 맞아, 있으면 네. 애 눈빛이 맞아 맞아. 달라져. 장난이 맞아. 아니에요, 진짜. 뭐 하여튼 막 반짝반짝을 맞아, 완전 맞아.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자신이 생각했던 걸 막 쏟아붓는데 맞아. 이제 그거를 이제 학생들과 이제 가까워지는 방법으로도 이제 선생님들은 많이 사용을 하지만 그거를 좀 이게 잘 들어주고 나름대로 이제 준비도 좀 약간 이제 조사도 좀 해주면은 그렇죠. 음. 그 네. 조사해줄 필요도 없이 그냥 인정만 해줘도 저는 그럼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 너 그 잘하는 거 선생님 인정해줄게 이렇게. 그 제가 그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그 스님 밑에 공부할 때 명언이 그 스님한테 네. 여쭤봤어요. 내가 아직 꿈을 못 찾았다. 응. 내가 아직 내 꿈을 못 찾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그때 20대 중반이 되기 직전이었거든요. 내가 꿈이 뭔지 모르겠다. 대학은 나왔는데 자격증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할 건데 그게 내 꿈인지는 저 확실히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스님이 그걸 왜 걱정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꿈의 예시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음, 묻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만약에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막 웃어요. 돈을 벌고 싶으면 나가서 벌면 된다. 그건 어려운 거 아니다. 내 만약에 꿈이 교사라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꿈이 만약에 교사라면 목숨을 걸어라. 왜냐하면 지금부터 네가 그 다뤄야 될 것은 한 인간의 미래와 꿈이기 때문이다. 그쵸. 그건 성직이다. 음. 성직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의미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어떤 것이 자기의 꿈으로 이걸 나 계속 하고 싶어라고 생각했던 아이한테 상처가 돼서 그 맞아. 꿈을 못하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대단히 말 한마디 한마디 주의해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교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실적으로 진짜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육에서 이제 그런 CA나 아니면은 그런 취미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할 시간을 안 준다라면 그치. 적어도 학생들이 자신들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느꼈던 재미나 흥미나 취미 이런 것들을 짓밟지는 맞아. 않은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아까 그 자율학습 폐지 얘기한 네. 거 연장선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폐지하면 그 시간에 학생들의 정말 그 취미 잘하는 거 이런 걸 좀 길러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시간이 마련되면은 좀 그러니까 의미 있을 것 더 같아요. 먼저 만들어야 될 맞아. 것은 그렇게 야작을 해서까지 대학을 가야 되는 세상이 아닌 세상을 그쵸. 먼저 만들어줘야죠. 그쵸. 애들한테.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게 먼저고 순서상 그게 예.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이제 교직에 계셨던 두 분이 봤을 때는 그 가정에서도 사실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그렇죠. 보려면 네.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님들도 사실 어떠한 그 학생들의 취미나 이런 거를 해주는 역할이 필요할 텐데 약간 학부모님들의 약간 지원이나 뭐 또 그런 게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이 일단 있을까요? 학교 입장에서는 일단 제일 부모님들이 제일 일단은 스트레스 받아 하는 건 일단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이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는 뭐 내 돈 안 나가니까 약간 이런 게 있는데 만약에 어떤 학생이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 만만치가 않거나 그치. 이러다 보면은 일단 너 그거 안 돼 하지 마 이런 경우가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가끔 이제 농담처럼 얘기할 때 음대나 뭐 이렇게 예체능 쪽으로 그러니까 맞아. 특히 예능 뭐 음악 미술 음. 이런 쪽으로 음미체로 체육은 사실 잘 좀 모르겠는데 음악과 미술 쪽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는 일단 부모 그렇죠. 돈 많이 든다. 집안 기둥뿌리 몇 개 뽑힌다 그치.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음. 근데 진짜 자기가 좋아하는 거다라고 한다라면은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일단 색안경을 안 끼는 게 좋을 그쵸, 것 제일 같아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그렇잖아요. 사실 여기 있는 4명도 예전에야 당연히 공부가 무조건 짱이야. 맞아. 무조건 성적 올려야 돼. 이게 우선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막상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죠. 살아보니까 맞아. 별로 그렇게 그런 게 일단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그쵸,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일 부러운 친구들은 진짜 기능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럼요. 기술 있는 맞아. 친구들. 짱이야. 기술이 짱이야. 기술직이 짱이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갈아타서 지금 이쪽으로 왔는데 저도 너무 문과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육체적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손으로 뭐 조립하는 거, 이 뭐 프라모델 그 깔짝 만드는 거랑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이 더 중요하고 더 이제 인정받을 수 있다. 인정도 받고 행복감도 훨씬 올라가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본인들은 분명히 느꼈으면서 근데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자신들의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못 한다라는 거잖아요. 네. 의식 전환이 먼저 필요한 그렇죠. 거네요. 네, 저는 그게 부모님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의 지원. 지원을 좀 해주면 좋고 또 이제 국가에서도 약간 그런 복지 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물론 이제 뭐 국가에서 뭐 지원을 해준다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뭐 창업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 애들이 창업을 할 때 돈 한 푼 안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 그 게러지 창업이라고 해갖고 자기 집 창고 자동차 차고에서 창업들을 하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거든요. 차고에서 시작하는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정말 하고 싶어. 그러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내고 현실적인 자기 여건 하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추구하고 그걸 사회에서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뭐 창업을 했다가 망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사회가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창업할 수 있는 한국은 앞에서 창업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을 해주는데 미국은 뒤에서- 망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자금을 지원을 다시 해줘요. 도전할 수 있고. 그럼 진짜 다시 약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다.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죠. 이거 그러니까 좀 두려움 하고. 없이 취미를 가질 수 있고. 개밥님은 혹시 학교에 있으면서 학부모님 중에 좀 정말 이 어떤 자기 자식의 꿈을 지원해줄 만한 그런 좀 깨어 있는 학부모들도 있었어요? 아니 없었어. 일단 저는 어. 저 자체도 제가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미대를 가고 싶어했고 네. 이제 옛날 어렸을 때는 음. 근데 약간 부모님께서 좀 그걸 좀 막으신 편이라서 반대하셨구나. 그러니까 음. 만화를 그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셨고 그림 그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정해진 길대로 그러니까 약간 공무원의 길, 교사의 길 뭐 그런 쪽으로. 사실 그렇게 좀 가둬두신 스타일이라서 저는 지금 제가 봐도 아이들한테도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면 좋겠지만 네가 만약에 잘하는 거 단 하나만 있으면 그것만 파고들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라서 그림을 잘 그리면 사실 공부는 못해도 그림 하나 제대로 파고들면 결국은 그것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인 거잖아요. 만약 학부모 면담하실 때 전 네. 그래서 무조건 네. 애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부모님한테는 일단 천사 역할만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하라고 잔소리를 거는 학교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선생님이 잔소리하는 거랑 엄마랑 잔소리하는 건 좀 다르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아이들을 거의 그러니까 속은 터지겠지만 좀 지지해주고 이해해주는 입장을 하라고 하고 공부해라 너 공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선생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걸 좋아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공감은 안 하더라도 좀 나름 이제 그러니까 아예 막지는 않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가정에서 사실은 그 부모하고 자식이 같은 취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화기애애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그렇죠. 상황이에요. 현상. 진짜 엄마랑 드라마에서나 애랑 보고. 같은 취미를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뜨개질을 같이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쵸. 여행을 요리, 가는 걸 요리. 좋아한다면 여행을 간다든가 여행. 뭐 요리 뭐 아빠랑 딸이랑 아들 또는 아빠랑 아들이랑 요리를 등산 같이 가고. 한다든가 뭐 등산을 간다든가 이런다면 정말로 그거는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꿈을 그냥 지켜봐 주는 것도 좋은데 그쵸.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에 부모도 좋아하는 것, 관심을 맞아. 가져줄 필요가 그쵸.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최고일 같이 것 같아요. 무조건 네.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돈을 막 무조건 지원해준다 이게 아니라 그쵸. 그냥 그 학생이 하는 거를 지켜봐주고, 인정만 해주고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켜봐주고 립 서비스라더라도 칭찬이라도 좀 그쵸. 해주면 그 학생은 그쪽 분야로 되게 그쵸. 막 근데 관심이 갈 그게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그것도 저 집 딸은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 우리 집 친구 딸 딸은 뭐 이런 거. 엄친 맨날 딸. 집에서 책상에서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쵸. 엄마들은. 근데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 그게 되게 어렵긴 해요. 사실 부모가 되면 또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로 승패가 결정되는 거 부모가 강제로 공부시켜서 그걸로 승패가 결정되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이후에는 사실은 맞아요. 그 중간중간에 자기가 뭔가에 관심을 갖고 음. 이렇게 해왔던 노력들이 자기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긴 안목에서 이 아이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고민을 해보신다라고 그쵸. 하면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취미를 가지고 좋은 친구를 사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취미 생활이 무조건 진로랑 이렇게 연결이 되지 맞아, 꼭 않는다라고 돈 벌어야 해도 되나? 맞아. 네, 안 해도 이제 하나의 이제 좀 즐거운 거리 삶이 그러니까 풍성해지잖아. 그렇죠. 그리고 다른 일을 만약에 하게 될 때 음. 약간 그 자기가 이제 취미가 A인데 그거를 말고 다른 B라는 일을 막 하다가 이제 그게 너무 힘들거나 바뀌어야 될 때 A로 돌아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하나의 맞아. 선택지를 또 제공을 해주잖아요. 맞아. 지금 음.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일단 해보고 그런 취미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하고 되게 중요해. 있으면은 특히 요즘 같은 시대 때는 평생 어떻게 한 가지 일만 해요. 그쵸. 뭐 공무원이나 이런 거 아닌 이상 공무원도 사실 힘들죠. 그러니까 직업이 여러 개 가질 수 있는 사실 시대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관심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아이들 주변에서 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던 뭘 해주던 아이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아이들 본인 자신도 너무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에 매여 있지 않고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뭘 잘하고 뭘 하면 행복할까를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뭐 요즘은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유럽인들이 사는 방식을 굉장히 뭐 부러워하거나 또는 동경하는 경우들이 그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냐? 그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생각되는 가치가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런 나라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가치가 그쵸. 우선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돈보다도. 근데 한국에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빨리 뛰어야 되고 맞아. 내가 저 돈, 사람보다 명예. 돈이 많아야 되고 그치.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결국은 자기 얼굴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한국 사회는 물론 학교 교육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겠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좀 개선이 될 때 그 행복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취미나 이런 걸 없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다라면 어떻게 그거를 찾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요? 취미를 어렵다. 찾게 해주는 방법.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뭐 학생들한테 상담하는 것도 있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네. 제 생각은 마지막에 나중에 얘기를 할 테니까 네. 다른 분들의 그런 방법적인 거 뭐 혹시 어떤 게 있을까? 저는 예. 예를 들어 일단 네가 하면 가장 즐거운 게 뭔지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가 그냥 생활 속에서 뭐 하면 제일 즐거워? 뭐 할 때? 그걸 생각을 해보게 하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좀 취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사실 좀 어려워요. 취미를 찾아주는 게. 왜냐면 할 수 있는 게 약간 제한적이잖아요. 제가 뭐 돈을 줘서 다니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 지금 너의 상황에서 너가 어떤 걸 할 때 가장 행복한지 그거를 생각하게 한 다음에 왜 행복한지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약간 취미랑 이런 걸로 연결시켜서 저는 생수님은 그냥 이렇게 너가 하루에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어떤 건지 이거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게 하면 거기서 이제 좀 그러면 그 학생의 약간 패턴이 나오잖아요. 생활 네. 패턴이. 그래서 그냥 정말 뭐 학교 집 끝 이런 네. 학생들한테는 그 학생들이 어떤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주고자 좀 이렇게 만약에 이제 여건이 된다면 좀 많이 좀 같이 돌아다닌다거나 뭐 약간 시간을 좀 많이 외부에 좀 눈을 돌릴 수 있게 좀 해주고 싶어요. 김프로님 좋은 이야기 들으신 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막연히 내가 어떤 때 행복감을 느끼는가를 찾으라고 하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 미하이 칙센트 교수의 몰입이라고 하는 책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의 시간대에 나한테 알림이 울리고 알람이 울렸을 때 그때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행복도가 뭐 10점 척도에서 7점이다. 뭐 하고 있었을 때 8점이다. 1점이다. 그래서 그거를 쭉 데이터를 쌓아가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 그거를 통계를 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용히 앉아서 집에서 책 보고 있을 때 정말 행복도가 높았구나. 또는 내가 자전거를 탔는데 행복도가 높았구나. 그러니까 무작위의 시간대 하게 되면 다양한 그 상황에서의 행복감을 그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행복도를. 그렇게 한번 수치화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괜찮겠네요.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상담을 할 때 이제 학생들이 막 취미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면은 일단 주변을 많이 둘러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어차피 대부분의 이제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 집 그리고 그쵸. 친구들하고 노는 거 끝이에요. 네. 아니면 뭐 학교 집 도서관 독서실 야자 이게 끝이다 보니까 그 행동 반경은 매우 제한적이겠죠. 맞아. 그렇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뭐 지하철을 타서 아니면 버스를 타다가도 밖을 이렇게 보면은 뭘 하는지 왔다 갔다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핸드폰을 보는데 어떤 걸 보는지 뭐 이거 너무 빤히 보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이 사람은 어떤 걸 더 재밌어 하는지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궁금증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안과장님 좋아하시는 거네요. 관찰하는 거. 약간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뭐 하고 싶었던 거를 찾았던 케이스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걸 이제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걸 하는지, 그러니까 이건 뭔지, 이거 왜 하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라는 궁금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서도 애들이 치어, 뭐 댄스, 밴드 한다 그러면 이걸 애들이 왜 하지? 하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뭔가 열정적으로 하다 보면은 나도 하고 싶다. 뭔가 이렇게. 핀트가 나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축제 때 뭔가 무대 앞에서 뭔가 막 나서서 하는 것을 보면서 뭐 약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면서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약간 거. 이런 느낌을 얻는다라면 혼자서 이제 집에서 연습을 해보다가 뭐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게
저는 다른 사람들이 뭘 하면 저도 되게 해보고 싶거든요. 누가 서핑 갔다 왔다 그러면 나도 올 여름에 서핑 해봐야지 하는데 아예 그런 거에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네. 그렇죠. 난 귀찮아. 그냥 뭐하러 해 그거 야, 얼굴 더워 타게. 죽겠는데. 뭐 네. 약간 개밥이 그렇잖아요. 더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뭔가 액티비티한 것들에 네. 대해서 약간 귀찮게 생각을 해도 분명히 그래도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하겠지만. 거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많이 둘러보고 뭐 아까 책을 읽어본다든지 그러면은 책 쓰는 거 뭐 책 재밌다 그러면 이런 뭐 수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나 화장하는 게 너무 재밌어. 좋아. 그럼 뭐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여하튼. 그럼 아니 근데 그럴 가능성이 그건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그런가? 치우쳐진 것 네. 같고 선생님 그건 이제 상담하는 선생님이랑 싸우자는 얘기죠. 아, 그쵸. 그런 선생님 저 거예요? 누워 있는 게 좋은데요? 숨 쉬는 게 좋은데요? 이거는 진짜 싸우자는 거지 어. 이거는. 근데 우리 언니가 TV 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한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TV를 안 가렸어요. 다큐멘터리 보는 것도 좋아하고 되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드라마 보는 거, 예능 보는 것만 좋아한 게 아니어서 그래서 언니는 책도 많이 읽긴 했지만 어쨌든 그 TV 안에서 되게 지식을 많이 얻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사실 뭐 TV 그냥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취미인 것 같아요. 만화책 보는 것도 나쁜 취미 아닌 맞아. 것 같아요. 네. 네, 네.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그럼요. 있죠.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이해할 수 가만히 있게 누워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긍정적으로 풀 수 없어. 칼로리 소모? 그건 뭐 활동이 아니잖아. 활동이 그러니까 아니라 두 그건 가지- 휴식이지 휴식. 두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두 가지 정도가 핵심 요건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호기심. 정말로 자기가 호기심을 있는 사람들하고 없는 사람들하고 같은 곳을 여행을 갔을 때 갔다 와서 경험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호기심 있는 사람들은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세계를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게 하는 키가 아마 호기심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실행력. 맞아. 실행력인데 그게 아 중요해. 이거 그게 중요해. 나 저거 취미로 갖고 싶어. 3년째. 이러고 예. 내년에 해야지. 이러고 내년에 인생을 해야지. 예. 마무리 짓는 맞아. 경우가 맞아. 근데 그거는 진짜 진정으로 아니야? 궁금한 게 그치, 아닌 그치.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냥 남들이 하는 게 그냥 좀 네. 부러워서나 좋아 아니면 보이는 거죠. 좋아 보여서 하는 거고 네. 진짜 자기가 삘이 꽂힌다라면 맞아. 진짜 별의별 짓 어떻게든지 다 하지. 어떻게든 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진짜. 그냥 해보는 경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만들어 보고 싶다.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진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하고는 천지 해보니까 재밌네. 또는 해보니까 나랑 안 맞네. 이거 실제로는 다르네. 에이 재미없어. 이렇게 되는 그런 시도들을 좀 많이 해볼 맞아요. 필요는 좀 시도를 있을 것 많이. 같아요. 네. 그래야 그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맞아요. 지원나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취미 중에 뭐 이런 거 뭐 하러 해 했는데 억지로 누구 때문에 했는데 이 생각보다 재밌네. 이렇게 된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탁구 같은 거. 네. 탁구도 치세요? 탁구를 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좀 부모님이 탁구를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억지로 한두 번 쳤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이게. 그렇지, 탁구 재밌지. 그러니까 너도 탁구 좀 쳐봐. 탁구 좀 쳐봐. 부모님이 저하고 같은 취미를 갖고 싶어서 탁구 좀 쳐봐. 탁구 좀 쳐봐. 이걸 몇 년을 이야기했는데 안 하다가 우연히 한 번 했는데 그게 재밌었구나. 재밌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도 좀 한 번씩 다양한 경험을 맞아요. 해보는 게 취미를 갖게 된 그러게요. 일단은 확률을 높이는 것 네, 같아요. 경험을 할 수 네.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네요. 저도 요즘 뭐 캐드 같은 게 지금 저도 지금 제 가방 안에 지금 캐드 이제 할 때 필요한 설계도들 그 스케치되어 있는 설계도들이 지금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막연하게 이 일을 하면서 캐드를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약간 강압적 의무적으로 일단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 하기 싫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알아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갔는데 막상 이제 조립하는 거를 좋아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속을 그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 설계도를 보면서 실제로 손으로 그러니까 헤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 깎인 부분이 왜 깎인 건지, 이 구멍이 왜 뚫려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치수는 왜 이거랑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원리를 알게 되더라고요. 캐드를 그리면서. 근데 그리는 걸 워낙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요, 그 그리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설계도를 그리면서 실제 그 샘플과 그 설계도를 서로 매치를 하면서 이게 이래서 이렇게 껴지고 이래서 이게 아구가 맞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막 들여다 보니까 캐드가 하는 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이제 관심 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되게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되게 하찮게 본다 할지더라도 이거를 파생시켜서 뭔가 그럴싸한 걸로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는 그럴싸한 걸로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무엇으로도 발전시킬 수가 만들 수 있더라는 있죠. 얘기죠. 맞아요. 네. 자 이제 뭐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그 학부모님들한테 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감히 좀 드려보자면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것보다 더 사실은 걱정하셔야 될 문제는 아이가 취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없다. 사실은 부모님들이 음. 애한테 공부를 계속 시키는 이유는 결국은 궁극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맞아. 좋겠다라고 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삶을 다채롭게 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가장 걱정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이의 꿈과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 또 깊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교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엄마의 관심, 아빠의 맞아요. 관심이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한 다음에 학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맨날 TV만 봐 방에서 누워 있어 이게 답답하다면 직접 주말에는 같이 데리고 나가고 뭐 지하철이라도 그치. 한 바퀴 같이 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사소한 거더라도 부모님들이 같이 해준다면 그 아이의 경험이 되는 거니까 좋죠. 좋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부모님과 함께하는 게 되게 좀 꺼려지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과 함께 나가면 뭔가 즐겁다라는 그런 거리를 맞아. 저기 학부모님들께서 뭔가 계속 생각을 하고 맞아. 개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사실 부모님하고 안 놀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애들하고 놀거나 그냥 혼자 게임하고 있는 게 더 재밌긴 한데 그걸 뛰어넘는 뭔가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 난 같아요. 그거 봤어요. 갑자기 생각났네. 그 옛날에 버스 타고 어디 가다가 갑자기 내렸는데 뭐 여고생들이 막 몇만 명이 있는 거예요. 몇만 명? 그러니까 네. 내가 네. 보기에 네. 바글바글하게 있는 거예요. 네. 그 뭔가 봤더니 그 무슨 아이돌이 왔대요. 아, 근데 거기를 또 지나쳐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애가 엄마랑 뭐냐면 왔어? 엄마랑 왔어요. 와. 그러니까 엄마가 팬인데 애가 아니야. 데리고 온 거 아니야? 애가 이제 얘기를 하는 네. 걸 들었어요. 네. 애의 얘기는 엄마가 나보다 더 팬 같아 이제. 엄마가 더 팬이 돼버려. 더 막 돗자리도 엄마가 다 챙겨오고 도시락도 다 갖고 오고 엄마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엄마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좋네. 그렇겠다. 공감대 형성이. 네. 저도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게 저는 이제 엄마는 좀 귀찮아해서 아빠랑 사실 많이 다녔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근데 주말마다 그냥 아빠가 같이 박물관 가고 산에 같이 올라가고 뭐 이런 게 그래서 그 박물관 가서 거기서 봤던 게 또 되게 좋아서 역사에도 관심 갖게 되고 사실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자주는 못하더라도 정말 가끔씩 저 부모님의 역할이 진짜 같이 중요한 것 함께하는 게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자면 우리한테 정말로 중요한 건 행복입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이쯤에서 우리가 뭐 상편에서는 어떤 취미들이 있을 수 있는지 뭐 하편에서는 학교에서 뭐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취미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오늘 뭐 들은 이야기가 뭐 혹시나 뭐 우리 아이의 꿈을 찾는데 뭐 취미를 찾는데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종례 한 말씀들 좀 부탁드릴게요. 꿈이 없다라고 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취미 우리 그 고유 종례 1번. 고유 1번부터 자신이든 남이든 덕질을 무시하지 말자. 어. 인정해주자. 이상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거는 반드시 하나는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 찾으세요. 저는 일단 뭐든지 한번 뭐 돈 안 드는 것도 사실 되게 많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정말 단순한 거라도. 자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맹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집에서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갔을 때도 백방으로 찾아다니는데 왜 네 마음을 잃어버렸으면서 찾아 나설 생각을 안 하냐? 구방심. 영어이다 진짜. 네, 오, 네. 그거 구방심이야 그게 구방심. 왜 네 마음을 찾아다닐 생각을 안 하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행복을 찾아 나설 생각을 하고 이 부모님도 중요하고 맞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에요. 본인. 그쵸. 맞아. 본인의 행복을 스스로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음. 니모를 찾아서처럼. 정답이네요. 요즘에 영화 다른 거 나왔어. 니모를 찾아서 이모 친구. 뭐 뭐지? 누구를 찾아서 그거? 나왔죠. 이름 생각 안 나. 요즘 1위던데 영화. 네.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네. 우리가 생각이 안 나니까 네. 리플로 달아주세요. 아세요? 자, 지금까지 고품격 학교 견눈질로 보기 방송 내가 네 선생이다. 줄여서 내 선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제발.